안녕하세요. 컨텐츠 조어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냥 노트북 놓고 영상을 시작하는데요. 지난번에 제미나이한테 제가 짠 설정과 트리트먼트까지 넣어서 웹소설 1화를 써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챗GPT는 어떻게 만들지 그거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챗GPT와 제미나이의 성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지난번이랑 똑같이 세계관 설정이랑 주인공 설정부터 한번 넣어서 1화를 써달라고 해볼게요. 챗GPT입니다. 먼저 그때처럼 너의 이름은 글식이야. 벌써 반응이 좀 달라요. 그때는 자긴 이름이 없는데 글식이라고 부르고 싶냐, 제미나이는 그렇게 반응했거든요. 근데 챗GPT는 바로 더 긍정적인 친구예요. 좋아, 이제부터 나는 글식이야 라고 하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더 긍정적인 챗GPT한테 웹소설 1화를 써줘. 설정은 다음과 같아 해서 먼저 세계관이랑 주인공 설정만 넣었습니다. 지난번이랑 똑같이 써달라고 했습니다. 사전 설명이 있어요. 장르는 현대 판타지 성장물로 가정하고 도입부는 주인공과 세계를 소개하며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구성할게 라고 했어요. 자, 각성 전날 1화. 각성 전날. 첫 문단은 이래요. 대한민국, 이 나라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하지 않다. 20년 전 이 세상이 갈라졌다. 아니, 찢겼다고 해야 맞을까? 이거 벌써 설정이 틀린 게 20년 전에 세상이 갈라지고 찢어지면 안 돼요. 지금 대대로 이 가문이 있다 그랬잖아요. 가문이 있고 헌터 부부가 애를 낳으면 나중에 헌터가 된다. 근데 그건 20세가 돼야 각성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20년 전에 찢어지면은 그걸 확인할 수가 없죠. 20세 자식이 각성하는 걸. 그래서 벌써 이 친구는 지금 설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안타깝네요. 긍정적이긴 한데 애가. 근데 어쨌든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주인공 이름은 이 친구들이 항상 자기들 마음대로 붙이네요. 이번에는 한결입니다. 한결아, 학교 안 갈 거야? 아침 식탁, 어머니의 목소리가 나른한 머릿속을 가른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나른한 머릿속을 가른다라는 표현이 이거 왠지 뭔가 AI스럽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짐이 없다는 얘기도 하고, 친구 중 하나는 눈동자가 보랏빛으로 변하고 난 뒤 환각을 유도하는 스킬로 각성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네요. 근데 사실 저는 조짐만 느낀다고 했지 각성했다는 표현은 20세 전에 각성한다는 얘기는 안 넣었는데 그냥 바로 각성했다고 또 설정을 틀렸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 나는 헌터가 된다. 그리고 그게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로 소설이 끝나요. 이 친구 일단 제가 넣은 설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요. 제미나이에 비해서. 근데 이 친구도 제가 설정하지 않은 것들을 금방금방 설정해 주는데 뭐가 있냐면 일단 B급 헌터, A급 헌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B급, A급 이런 거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물론 F급을 넣었으니까 당연히 추측이 가능한 거지만, 그리고 서울게이트 제13구역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제가 넣지 않은 건데 이 친구가 딥러닝으로 얻어낸 정보겠죠? 그리고 서울시 마포구 헌터청 본관 4층 이런 표현이 나와요. 헌터청? 이런 것도 이제 좀 딥러닝으로 얻어낸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만 넣은 걸로 봤을 때 일단 분량이 또 중요하잖아요. 분량이 얼마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좀 많이 짧은 것 같아요. 1495자, 1500자 정도인데 제미나이가 설정만으로 한 3000자 썼거든요. 지난번에. 성능이 절반이라고 하면 챗GPT 만든 분이 기분이 나쁘겠지만 조금 떨어져요. 설정에 대한 이해도 조금 떨어지고 분량은 절반을 써버리네요. 물론 둘 다 무료 버전이었지만 무료 버전이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설정 넣는 건 여기까지 하고, 그럼 트리트먼트까지 한번 넣어서 챗GPT는 어떻게 뽑아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웹소설 1화를 써줘. 설정과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아 해서 트리트먼트까지 쫙 넣어서, 갑자기 로그인을 하라고 뜨는데 로그아웃 유지를 눌러서 보겠습니다. 일단 이 친구가 저를 칭찬해 주네요. 좋아, 이 설정 정말 재밌어. 일단 제 창작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한 것까지는 아주 훌륭하네요. 자기 마음대로 제목도 정했는데 F급 헌터, 염탐으로 세계를 보다.
이런 제목은 큰일 납니다. 하면 안 돼요. 지금 좀 센스가 약간 더 긍정적인데 챗GPT 센스가 무료 버전이라 그런가. 아무튼 1화 스팸 메시지가 내 인생을 흔들었다. 이 소제목도 좀 뭐 어쨌든 시작은 이렇습니다.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나는 반쯤 감긴 눈으로 폰을 들여다봤다. 당신의 일상을 컨설팅 해드립니다. 무료 체험 가능.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일단 스팸 메시지를 받는 걸로 시작하네요. 이 부분은 좋네요. 이렇게 한 건 좋네요.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이 너무 심심했다. 왜 심심하냐? 헌터 가문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20세에 각성한다. 그리고 나는 올해 19세 363일. 딱 이틀 후면 각성한다. 이 친구 갑자기 아까보다 설정만 넣었을 때보다 훨씬 느낌 좋은데요, 지금? 지금은 좋아요. 그래서 가입 버튼을 누르니까 바로 답장이 옵니다. 가입 완료되었습니다. 당신의 일상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또 세계관 설명을 하네요. 내일 모레면 헌터가 된다는데 아무 조짐도 없었다. 제가 넣은 설정에 대한 설명이죠. 잠시 뒤 또 메시지가 와요. 주의, 오늘 오후 3시 서울 강북구 연신내 인근에서 게이트 발생 예정, 접근 금지. 이번은 연신내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납니다. 각성의 날. 또 대한민국 헌터청 본관, 헌터청이 또 나오네요. 의자에 앉자 금속 재질의 고리가 손목을 잡았다. 의사가 말했다. 심호흡하세요. 곧 시작됩니다. 스킬을 헌터청에 가서 각성을 헌터청의 본관에서 하네요. 저는 이런 설정을 넣은 적이 없는데 심지어 의사가 입회한 가운데 각성을 시작합니다. 헌터청 본관에서. 그리고 바로 각성을 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염탐꾼 스킬로 각성하였습니다. 등급 F. 하루 한 번 세상의 특정 정보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투 스킬이 아니었다. 검도 아니고 화염도 아니고 심지어 힐도 아니었다. 저는 검술만 언급을 했는데 화염이랑 힐까지 언급이 됐어요. 이런 거 좋네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인생 조졌다. 나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술만 마시고 치킨만 뜯고 넷플릭스만 돌렸다. 저는 술만 마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치킨 뜯고 넷플릭스까지 추가해줬어요. 부모님의 강권으로 나는 결국 헌터대학교에 입학했다. 자랑스러운 열등반 F클래스. 열등반이라고만 했지 F클래스라고는 안 했는데 지금까지 꽤 괜찮아요. 제목만 이상했지 좋은데요? 유명한 교수 한 명이 열등반에 왔다. 김명교 교수, 헌터계의 전설. 저는 그냥 유명하다고만 했는데 헌터계의 전설이라는 표현까지 넣어줬어요.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염탐꾼 스킬을 발동했다. 부모님이 F급인데 잘 나가는 사람들 명단을 가져왔다는 내용을 제가 일단 써놨는데 이 친구는 그거를 생략해버렸어요. 필요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일단 좋습니다. 어쨌든 검색을 했더니 가장 귀한 아이템은 힘의 영약. 사용 시 영구적으로 힘이 증가합니다. 위치는 던전 중심부 숨겨진 방, 벽을 곡괭이로 파야 함. 저는 숨겨진 방이란 표현은 안 했거든요. 근데 숨겨진 방이라고 얘가 표현했네요. 등교했더니 김명규 교수가 아이템은 총 4종류, 검, 방패, 갑옷, 신발. 각 항목마다 초고 등급은 단 하나. 과제 끝나면 제출하시오. 이제 주인공은 좀 혼란스럽죠? 내 스킬은 힘의 영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내 스킬이 틀린 게 아닐까? 라고 지금. 그리고 여기 설정 오류가 있습니다. 스팸같이 생겨서 받아본 스킬인데 라는 문장이 있거든요. 이건 각성에서 얻은 스킬이지 스팸같이 생겨서 받아본 스킬이 아니죠. 일단 여기 지금 오류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던전에 입장하는 순간 염탐꾼 스킬이 자동으로 활성화되었다. 안내를 시작합니다. 목표 힘의 영역, 경로 좌측 터널, 3번째 갈림길, 중심부 방, 벽 파괴. 제미나이는 오른쪽 복도에서 3번째에서 좌회전을 한다 그랬거든요. 조금 다르네요. 이 친구는 좌측으로 가고 제미나이는 우측으로 가고. 근데 좀 짧아요. 그리고 제가 넣은 주된 내용을 분명히 제가 넣어줬는데 부모님이 격려해주고 F급 헌터 명단 가져오고 좀 그런 게 빠졌네요. 그리고 글자 수가 얼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 수도 좀 짧아요. 제미나이에 비해서 2100자? 제가 설정만 넣으면서 1화 써달라고 할 때는 1500자 나왔죠? 근데 아니 2100자를 줘버렸습니다. 주된 내용까지 넣어줬는데 제미나이가 제가 주된 내용을 다 넣었을 때 4500자 정도 나왔으니까 이건 절반도 못 미치고 좀 빼먹고 챗GPT에 비해서 제미나이가 확실히 더 뛰어납니다. 내용을 구성하는 이 능력이나 이런 게 똑같이 무료인데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물론 무료 버전일 때 얘기지만 챗GPT보다 제미나이가 지금
훨씬 괜찮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챗GPT를 제미나이랑 한번 비교해봤고, 이번에는 그래도 하나 더 해야죠. 그 유명한 게 클로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클로드는 어떻게 써낼지 바로 시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클로드한테도 똑같은 조건으로 해볼게요. 세계관 설정과 주인공에 대한 설정을 한번 넣어서 웹소설을 써달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 친구도 한번 똑같이 해봐야겠죠? 너의 이름은 지금부터 글씨기야. 아, 캔버스 제목이 너의 이름은 지금부터 글씨기야로 바뀌었네요. 아, 제 이름이 너의 이름은 지금부터 글씨기야가 됐어요? 그러면 너의 이름이 진짜 글씨기라는 걸 먼저 알려줄게요. 너의 이름은 글씨기야. 답변이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를 글씨기라 부르시는군요. 반갑습니다. 조금 얘는 기계적이네요. 그럼 일단 이제 웹소설 써달라고 할게요. 웹소설 1화를 써줘. 설정은 다음과 같아 라고 해서 설정 바로 넣습니다. 1화 제목은 각성전야입니다. 이번 주인공 이름은 강민준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웹소설 주인공으로 정말 나올 만한 이름들을 이 AI들이 다 해주네요. 처음 시작을 대사로 시작하네요. 강민준, 너 진짜 아무것도 안 느껴져? 조금 뭐라고 해야 할까? 웹소설스러운 문장은 아니네요. 약간. 근데 이것도 좀 놀라운 게 서울 도심 한가운데 푸른 빛을 내뿜으며 공중에 떠있는 C급 게이트가 보였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C급 게이트 이런 표현은 제가 만든 설정이 아닌데 그런 걸 언급하고 있고, 또 헌터 길드가 출동해서 정리하겠지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헌터 길드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재밌는 게 너희 집안 애들은 보통 17살쯤 되면 조짐이 오기 시작한다면서 네 형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형이라는 설정 저는 넣은 적이 없는데 형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형은 17살쯤에 각성, 조짐이 보였나 봐요. 좋네요. 여기는 또 천검가래요. 본인들을 천검가라고 불러요. 좋네요.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됐고요. 점심시간에 복도에서 여학생과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네요. 같은 학교 학생인데 서로를 강민준 씨도 내년에 각성하시죠? 기대되시겠어요? 같은 대사가 나와요. 같은 학교인데 서로 존댓말을 써요. 그리고 천검가라면 분명 엄청난 스킬을 얻으실 거예요. 이 친구가 설정 짜서 진행하는 건 좋은데 문장이 웹소설스럽진 않아요. 클로드는. 그리고 저녁 강가에 졌대. 리버뷰에, 한강뷰에 사네요. 우리 민준이. 역시 대체 뭘로 각성하게 될까? 라고 궁금해하는 순간 갑자기 심장이 쿵 하고 뜁니다. 조짐을 이제 느끼려나 봐요. 그래서 이게 조짐인가 하면서 침대 옆 서랍을 열었더니 천검가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수련용 목검을, 수련용 목검이 대대로, 가문 대대로. 대단하네요. 민준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짙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각성 조짐 감지 잔여시간 87일 12시간 34분. 얘는 아예 각성 조짐을 감지해서 각성까지 남은 시간을 상태창으로 한번 표현해 보려나 봐요. 민주는 이걸 바라보고 비명을 지를 뻔했다. 시스템창? 설마 자신이 얻게 될 스킬이? 시스템창을 각성하는 게 이 클로드가 생각한 각성 스킬인가 봐요. 이게 지금 프롤로그라고 하는데 지금 중간에 여학생 부딪히고 이 단짝 친구랑 얘기하는 장면은 조금 솔직히 좀 짜쳤거든요. 근데 가장 웹소설스럽게 진행한 거는 이 클로드인 것 같아요. 제가 만든 세계관이랑 주인공 설정만 넣었는데 이 친구는 약간 창작을 하는데요, 진짜로? 문장이 좀 웹소설스럽진 않지만 각성이 상태창이라는 거는 아주 흥미로운데요. 클로드 이 친구 기대가 갑자기 되네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만든 이 트리트먼트까지 넣었을 때는 어떻게 작성을 해줄지 지금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바로 해볼게요. 웹소설 1화를 써줘. 물론 이 1화 이거 제가 글자 수 확인 안 해봤지만 방금 이거 상당히 분량이 적습니다. 3,000자도 안 되고 한 2,000자 정도밖에 안 될 건데, 그렇다고 해도 일단 전개가 마음에 들어서 아주 후한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클로드가 설정만 넣었을 때는 제미나이 챗GPT보다 더 나은 것 같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이번에 트리트먼트까지 넣어볼게요. 웹소설 1화를 써줘. 설정과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아. 기대가 됩니다. 클로드가 어느 나라 거지? 기가 막히는데요? 지금 벌써 쓰고 있어요. 1화 염탐꾼으로. 시작이 스팸 메시지를 받는 걸로 시작해요. 이게 챗GPT랑 똑같아요. 챗GPT도 스팸 메시지를 받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제미나이는 달랐거든요.
근데 클로드도 지금 스팸 메시지를 받으면서 시작합니다. 박준서, 이번 주인공 이름은 박준서입니다. 이 웹소설에 자주 등장하시는 그런 이름이 또 나왔네요. 박준서는 짜증스럽게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 뜬 건 또 그 스팸 메시지였다. 당신의 일상을 컨설팅 해드립니다. 지금 가입하세요. 미쳤나? 하루에 몇 번을 보내는 거야? 짜증을 내요. 부모님, 아버지는 B급 스킬 쾌검, 어머니는 C급 스킬 연참. 연참, 어머니 스킬이 연참이에요. 근데 가문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헌터 부부의 자식이니 100% 각성은 한다. 검술이겠지 뭐. 여기도 형이 나와요. 이번에 형 이름은 박준혁인데 18살 때부터 손에서 검기가 어른거렸다고 한다. 이게 이제 조짐이죠. 그리고 지금 헌터대 2학년이다. 이게 참 대단한 게 부모님이 그냥 검술 스킬이라고 했는데 스킬 이름까지 쾌검 연참을 넣어주고 B급, C급도 넣어주고 형이라는 설정은 클로드만 계속 넣어요. 형의 설정은. 그리고 이제 2시 50분 편의점에서 치약을 사서 나오네요. 아주 이 낭비벽이 있는 친구예요. 아니 치약을 마트 가서 싸게 사야지 편의점에서 비싼 값을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메시지를 받네요. 오늘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4번지 인근에서 C급 게이트가 개방됩니다. 접근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강남이 등장했습니다. 테헤란로에서 게이트가 열리네요. 그리고 어쩌면 이 어플, 이제 앱이라고 언급을 하네요. 이 앱이 헌터협회 내부 정보를 미리 받는 건지도 몰랐다. 헌터협회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성일입니다. 20살 생일이 드디어 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손을 잡아줍니다. 준서야 긴장하지 마. 어떤 스킬이든 너의 것이야. 근데 좋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이 좀 이렇게 아들을 격려해주는 부모님이라고 설정을 했더니 그거를 이 클로드는 좀 제대로 받아들였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쿵 12시가 되는 순간 눈앞에 반투명 창이 떠오릅니다. 각성 완료. 스킬 염탐꾼 F. 준서는 멍하니 창을 바라봤다. 준서야 어떤 스킬이야? 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다. 염탐꾼이요 F급. 방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각성을 부모님이랑 같이 한다는 내용은 없었는데 부모님이 계속 언급돼서 그런지 클로드는 이걸 넣네요. 지금까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일주일 후 준서는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술병이 여기저기 굴러다녔다. 염탐꾼 그 스팸 메시지가 조짐이었다는 거야? 이제야 깨달았다. 좋네요. 여기 나오네요. 검술로 세상을 지키고 싶었다. 형처럼 아버지처럼. 게이트의 위협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멋진 헌터가 되고 싶었다. 좋습니다. 이게 반드시 언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좋습니다. 이제 헌터대학교 입학. 여기서 김도훈이 자기소개를 하네요. 김도훈이란 친구가 바로 나와요. 살짝 통통한 체격에 순해 보이는 인상. 그러니까 저는 친구에 대한 설정 이런 거 아예 안 했는데 외관까지 지가 만들었어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도훈이가 쓴 웃음을 지으면서 정보 계열? 괜찮은데? 그러니까 전투 스킬이 아니어도 정보를 얻는 스킬이잖아요, 염탐꾼이. 그랬더니 정보 계열? 괜찮은데? 라고 하네요. 좋습니다. 클로드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근데 앞자리에서 머리에서 은은한 빛을 내뿜는 학생이 있었다. 덕분에 주변은 화났다. 불을 밝히는 능력을 가진 애가 있다고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머리에서 나온다는 이제 그거는 얘가 창작을 했네요. 이제 입학 후 첫 수업. 교단에 선 것은 김명규 교수. 50대 중반에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의 A급 헌터 출신이다. 보니까 얘는 외모 묘사를 좀 하네요. 계속. 저는 유명한 교수인 김명교라고만 했는데 50대 중반이라는 설정도 넣고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라는 것도 넣고 A급 헌터 출신이라는 것도 얘가 넣었어요. 그러니까 설정을 혼자 제법 잘 짭니다. 이게 설정만 넣어줬을 때보다 이 트리트먼트까지 한꺼번에 넣으니까 문장이 웹소설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넣을수록 양질의 이 정보를 꺼내는 건 맞나 봅니다. 진짜 웹소설 같아요, 지금 계속 내용이.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제를 듣고 식탁에 앉았을 때 아버지가 서류 몇 장을 내밀었다. 여기 재밌는데요? 아이템 감정사 이수진 F급 연봉 8억, 괴물 추적자 한지우 F급 연봉 6억. 저는 되게 간단하게 썼는데 여기서는 연봉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해주는. 그래서 우리 주인공 준서는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그래 힘내보겠습니다 라고 해요. 제가 넣은 설정 아주 그대로 아주 트리트먼트를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준서는 방에서 스킬을 드디어 씁니다. 향후 있을 과제에서 가장 좋은 아이템의 위치를 검색. 가장 좋은 아이템 힘영약. 위치 중앙홀 3번 방 북쪽 벽 지하 2m. 재미나이도 북쪽 벽이라 그랬거든요. 북쪽 벽에 뭐가 있나 봐요. 그리고 효과 힘 연구 플러스 5.
지금까지는 힘이 약간 증가하거나 증가한다고만 했거든요. 제미나이랑 챗GPT는. 근데 얘는 구체적으로 수치 5가 올라간다고 언급을 했어요. 클로드는. 이게 그러면 이 상태창에 힘이랑 뭐 민첩 이런 거 수치가 정해져 있다는 걸 얘는 암시하죠. 저는 이런 설정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얘는 힘이 수치가 있다고 지금 설정을 혼자 했습니다. 여기서는 여기 이제 설정 좀 오류가 있습니다. 방에서 스킬을 발동했어요. 방금 저녁 같이 먹고. 근데 이 검색 결과를 보더니 준서는 핸드폰을 들고 부모님께 전화했다. 아니 지금 같이 집에 있는데 뭐 집이 엄청 무슨 뭐 어디 사우디 대저택도 아니고 부모님한테 집에서 왜 전화를 합니까? 전화라더니 아버지 곡괭이랑 삽 좀 구해줄 수 있으세요? 이 곡괭이와 삽은 부모님이 그냥 갖다 줬다는 설정이었는데 여기선 좀 주인공이 좀 능동적이네요. 사실 좋습니다. 능동적인 거 좋은데 굳이 전화로? 뭐 어쨌든 뭐 괜찮아요. 이건 좀 수정해야겠지만 좋습니다. 뭐 어쨌든 던전에 이제 입장을 합니다. 거대한 게이트를 지나 던전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때였다. 준서의 눈앞에 반투명한 화살표가 떠올랐다. 염탐꾼 스킬 발동, 검색한 정보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이분 안내를 하는데요. 자, 이 친구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입니다. 클로드도 왼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준서는 홀린 듯 따라갔고 마침내 중앙홀 3번 방에 도착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트리트먼트를 쓴 게 아니거든요. 저는 안내가 되는 것까지만 설정했는데 이 친구는 안내를 받아서 그 해당 장소까지 가는 거를 클로드는 써줬네요. 그래서 중앙홀 3번 방에 도착해서 북쪽 벽 앞에 서더니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곡괭이로 벽을 내려치면서 1화가 끝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잠깐 일단 챗GPT가 제일 못 쓰고요. 무료 버전일 때 제미나이가 꽤 잘 쓰고요. 근데 클로드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클로드랑 제미나이의 우열을 비교하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어렵지만 근데 제미나이는 제가 보면서 설정이 내가 짠 설정을 왜곡한 적은 없어요. 트리트먼트도 왜곡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얘는 클로드는 딱 하나 그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삽이랑 곡괭이 구해달라는 거는 제가 언급한 게 아닌데 지가 만든 거니까 그 왜곡은 한 번 있었네요.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AI로 웹소설을 쓴다 그러면 사람이 다시 손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손을 본다면은 제미나이와 클로드는 저 우열을 좀 가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 1위 제미나이랑 클로드, 그리고 꼴찌 뭐 셋밖에 없지만 꼴찌는 챗GPT였습니다. 물론 무료 버전일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한번 유료 버전들을 좀 유료랑 무료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지 아니면 뭐 차이가 별로 없을지 한번 그거를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영상의 목표는 이걸로 뭐 제가 어디에 연재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걸로 유명한 작가님들 있지 않습니까? 뭐 한산이가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유료로 작성한 거를 제가 약간만 손을 봐서 한번 보여주고 이 소설 어떻냐, 내 지인이 쓴 거다, 신인이 쓴 거다 라고 했을 때 반응이 어떨지 한번 그거를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미나이 클로드가 아주 괜찮네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